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조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미국 현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사남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인사가 네. 닿았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네, 저는 잘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할 일정 먼저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사실 재미난 스케줄이 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일단 원준의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카시카리 총재의 연설이 이미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인민은행의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저번에 깜짝 인하를 통해서 여기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나왔던 대출 수치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대출 우대 금리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 한번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보스틱 총재 연설 그리고 마이클 바 부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것들은 금요일 날 발표가 될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움의 연설에 아마 전조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카시카리 총재가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9월이 적절해 보인다. 아직 뭐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50bp 인하는 아직까지 할 필요가 없고 25bp는 적당해 보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아마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중요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스케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주시해야 할 빅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파월이 확실한 금리 인하 신호탄을 좀 내놓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에 FOMC 미팅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수치만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와준다면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나왔던 CPI 수치가 예상치보다 1년 기준으로는 적었고요. 물론 주거비가 예상치보다 높긴 했지만 0.2%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닉 티미라우스 기자라고 이제 보통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이야기를 하기를 9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렸다라고 CPI를 보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몇 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카시카리 총재가 9월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울 수비 총재는 경기 침체의 진호가 보이고 있다라면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메리델리 총재도 금리 인하를 할 시기가 왔다. 보스틱 총재도 9월 인하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다. 무살렘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면서 9월 인하에 긍정적인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5명의 연준 위원들이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9월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이번에 있었던 FOMC에서 미리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파월 연준 의장도 9월 인하에 대한 힌트를 이번에 금요일 날 잭슨홀 심포지움을 통해서 전달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늘부터죠. 지금 미 대선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또 시작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있죠. 네,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오늘부터 4일간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앞으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 어느 정도 대선에 관련해서 자신들의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카말라 해리스 총재 같은 경우는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현재 음식, 식료품에 대한 가격 통제, 주택 임대료에 대한 통제, 중산층 자녀에 대한 세액 통제, 그리고 주택 300만 호를 공급하면서 최초 구매자 자금 지원 등 주요 경제 정책을 이미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다른 정책들도 전당대회에서 공개가 될 텐데 아마 테마주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당대회 아마 이런 분을 직접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 나오는 이야기들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휴전 협상을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조금 냉담한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미 9번째 방문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보도를 하면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다. 더 이상 휴전을 늦출 수 없다. 휴전을 성사시키고 모두가 항구적 평화와 안보를 위한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할 최선이자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인 압박을 줬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이번 협상에 하마스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네타냐후 총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휴전 협상이 성사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다행히 현재 침공을 멈춘 상태고 휴전을 통해서 중동의 안정을 원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AMD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버 제조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AMD가 6.6조 원의 GT 시스템즈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GPU를 공급하는 업체인 AMD가 GT 시스템즈 서버 제조업체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서 인수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엔비디아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GT 시스템즈를 75%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주식 거래로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당연히 지금 당장 효과를 내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GT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상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한 많은 매출,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매출을 내고 있고 약 2,500명의 직원인데 그중 1,000명의 엔지니어가 AMD로 흡수될 예정이며 아마 이 거래는 2025년 상반기에 거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GT 시스템즈가 갖고 있는 일반 서버 제조 사업은 아마 중단을 하고 매각을 할 것 같다라고 계획이 밝혀지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이런 매각까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2026년, 2027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소식에 시장은 기대감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AMD 주가 2% 넘게 오르면서 150달러 선 돌파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